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17년 한가위 연휴만 같아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주문을 외우고 다니는데요. 실은 이런 긴 연휴가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연휴 내내 가족들 삼시세끼 차려내느라 스트레스 게이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들. 자,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 취직 언제 하냐? 시집 안 갈 거야? 집은 언제 사냐? 애는 언제 날 거고? 이렇게 호구조사 당하고 계신 분들, 남들 다 놀러가는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으로 모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업되는 2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됩니다. 오늘 늦게 귀경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특집 삼별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정치쇼에 개근하신 분들 한가위라고 별 도리 없죠. 모이자. 그래서 모인 분들, 야, 백성문 고구려 대표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네, 한가위처럼 건강히 지내십시오. 수습이 안 되죠. 네. 던져놓고 할 말 없어.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좀 폼나게 좀 네.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이게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한가위만 같아랬는데 한가위처럼 해버리니까 예.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어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대모사 하세요, 성대모사나. 예.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 어조사가 왜 중요한지 모르죠. 몰랐습니다. 예. 어가 임금 어자 아니에요. 시작부터 분위기 안 좋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 저 정말 좋아요. 명절에 유난히 많아지는 사건. 명절 되면 진짜 쌈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이게 친척들 모인, 형제들 모인 그런 자리 싸움이 나니까 정말 이게 1년 내내 찝찝한 싸움들.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센 거는요. 예. 이제 진짜로 어허. 추석 지나고 다음 달이 이제 저 이혼 사건 많이 하면서 대목입니다. 진짜요? 진짜 대목이에요. 이혼 변호사들이? 아니, 왜냐하면 실제 통계로 추석 지나고 다음 달, 구정 지나고 다음 달에 이혼율이 9%에서 10% 정도 높습니다. 이야. 이거 싫어요. 예, 네, 진짜 이거 싫어하겠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근데 통계까지 나온 거니까. 세 분들은 그거 안 해봤잖아요, 이혼. 저 아니요, 이혼 아니요.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 제일 쉬워. 본인이 실제 해봤어요? 이혼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갑자기. 이혼 뜬금없이.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요? 이혼 해봤어요? 제가 한 50상 시켜봤습니다. 예. 50상 시켜봤다. 전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혼을. 예, 훌륭하십니다. 감옥도 직접 가보고. 네. 예. 삼변시대 하려고. 직접 다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명절이 네. 되면은 이혼을 많이 하는 게 명절 때문에 이혼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보면 예. 그동안 이렇게 쌓이잖아요. 본물이 터지는 거지. 쌓이다가 이제 딱 명절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 전까지는 참 또 부인 잘 도와주다가 이제 부모님 댁에 딱 가면 소파에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부치고 뭐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또 부엌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기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다가 그 동안에 있었던 거하고 결합이 되면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높은데 제 사건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원인 제공이 남자가 더 많은 거네요. 아니, 거의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세요. 화나서 더 이상 못 화나서 살겠다고 못 그렇게 많이 살겠다. 오시는데 이제 이것도 유사한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이제 어떤 그 중년의 여성분이 친정 아버지 생신이 추석 다음 날이에요. 친정 아버님 생신이.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좀 거기도 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추석 때 항상 이제 남편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우리 집도 가자. 근데 뭐 말이 되나 뭐 그래가지고 안 가고 이제 남편 집에만 맨날 갔던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한판 붙었습니다. 예. 남편하고. 그래서 정말 나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쑥 들어와서 중재를 해요. 그래 추석 때는 그냥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하고 그 뒤로 쭉 안 갑니다. 이 시아버지 얘기는 요번 추석에 오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요번 추석에 오지 말라는데 그 분명히 해이지.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디스 추석. 그러니까 디스 추석이라고 디스 추석 돈컴. 근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추석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붙었어요. 아하. 근데 끌려갔죠. 이제 결국 또 이제 시대 끌려가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그 밑에 그 동서는 저 뭐 친정 간다고 안 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남편은 들어놓 있고 본인만 혼자 일을 하다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전혀 보듬어 줄 생각을 안 해. 예.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한 사건이 있었어요. 명절 때 추석 때 네, 이게 남자들이 일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뭐 좀 가면 일부러 일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싫어하거든요, 또. 그래요? 왜냐하면 대접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걸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치 보면서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어디다 물 갖다 달라고 합니까? 근데 거기 가서 물 갖다 달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허세를 한번 허세 부리면 부려보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아들 그래도 대접받는구나. 블러핑하고 예, 그럼 나가자마자 그냥 말도 마십시오. 차 타자 말자. 기우는 거야 기는 거야 그냥. 차 타자 말자. 그 아내들은 차를 그 의자 있잖아요. 예. 의자를 뒤로 탁 제끼고 예. 남편은 미안해. 아까 내가 그래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명절 가면. 예, 그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해줘야 이혼 안 돼요, 하는데 이거. 예.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처럼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와서 어떻게든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까 힘들었지 이러면 또 좀 풀려.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아까 이 흥분을 그거 주체하지 못하고 차 안에 딱 타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야 그냥. 네가 운전해 그러면 와, 안 되죠. 부인이 아직도 여기가 시댁인 줄 알아? 그렇죠. 어따 남편한테 이러면 이제 이거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이게 깨지는 바로 길로. 뒤로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제껴주고 오는 한심 거예요. 작 하면서 주물러 주면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빨리 갈까? 그리고 이제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이제 이게 사실 상당히 그 명절 때 시집하고 이게 친정 이거 어디 얼만큼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예. 공평하게 반반합니다. 점심 안 먹고 오는 방향으로. 점심 먹기 전에 도착하고 점심 먹기 전에 보내주는 예. 이런 어떤 법적으로 이거 좀 통과가 좀 돼야 되는데 요게 사실 제일 많이 싸웁니다. 김 변호사님은 네. 근데 저는 사실 명절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요? 원래 이혼한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전 아니 본인이 이혼했냐 안 했냐 이걸 안 묻는 했어요 거. 저는. 안 했어요.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원래 이혼할 사람이 하는 게 싸우죠. 아니고 명절 되면 근데 많이 싸워요. 이게 문화가 틀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보든 안 보든 집안일을 하는 거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설거지하고. 좋은 집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 때 가서도 같이 해요 일을.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집안이고요. 그리고 자기 그 본 집에는 잠깐 갔다가 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먹고 못 살아요. 자기 본 집에는 잠깐 갔다가 시댁 친정집 네, 그렇게 하면 제일 부인 좋죠.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있고. 요즘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대체로.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냥 사실 숙성 이론이에요. 숙성 이론. 그냥 이혼할 만큼 사이가 숙성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마이크하고 읽었어요. 좀 마이크 좀 숙성 좀 하세요. 저도 마이크 숙성.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의견에 동감하는 게 예. 실제로 이제 갈등이 증폭돼 있다가 이게 예. 스모킹건이 되는 겁니다. 스모킹건 참 좋아해. 스모킹건. 결정적 맨날 스모킹건. 어떤 왜냐면 이런 영어 포인트. 경상도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데 스모킹 거는 발음 쉬워요. 경상도로도 발음 쉬우니까. 쉬워요. 예. 대부분의 이혼하는 부분들 원래 그냥 사이가 안 그러니까 언제부터 뭐 때문에 안 좋아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맞아요. 이게 이제 숙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뭐가 하나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러고 뭔가 이제 내가 이혼을 먼저 하자는 말일 거니까 부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고 해서 상대한테 뭐가 꺼리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정치랑 상대방에서 스모킹 건이 나와줘요. 맞아요. 정치랑 똑같이 딱 걸렸어 이거지. 이거 맞아요. 예. 딱 걸렸어. 설거지 너 니네 집 가서 설거지 시키고 우리 집 안 가? 너 딱 걸렸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사니? 아까 요거, 밥상 요거. 든데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혼자 예. 드는 거 봤지? 예, 그렇지. 제 사례 중에 똑같은 게 이게 이쪽의 그 조카한테는 3만 원 주고 어허. 본인 쪽 조카한테는 2만 원을 준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크기가 좀 다르면. 그게 시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무시하나 우리 친척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는 김태현 변호사 말이 맞다는 게 쭉 갈등이 쌓여 있다가 한 보자. 한 걸리봐라 하는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 명절 후에 예.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가 좀 대목이에요. 진짜 평상시에는 세 총밖에 안 되는 게 예. 명절 때 스모킹 건이 되는 거지. 엄청 큰 거죠. 예. 그래서 대목이 됩니다. 저희는 아니 변호사. 근데 ICBM. 우리 여기 박지훈 변호사는 부인한테 한이 있나 봐요. 막 이 말을 아니, 막 말을 씹어 저 그냥. 정말 사랑해요. 저 정말 사랑해요. 당황했어 지금 정말 당황하는데요. 아니, 무슨 정말 사랑해요. 더듬는 거 봤죠? CCTV 다시 돌려봐야 돼. 이번 명절 또 정말 제가 다 해요 지금도. 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가려고. 명절 때. 네. 그 핑계로. 열심히 예. 할 겁니다. 가서.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역으로 역발상으로 평상시에 쌓였어.
그런데 명절을 계기로 확 부인을 살려준다든지 네, 그렇죠. 확 남편의 길을 살려줘서 이 감정을 털어낼 수도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부장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와이프 편을 너무 들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가기 전부터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좀 그렇게 해줘 미안해 하고 나오면서 아까 박준 변호사가 했던 방법 옆에 의자 뒤로 이렇게 해놓고 운전하면서 주물러도 주고 거기서 계속 풀어주고 미안하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혼 안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가기 전에는 그냥 뭐 가는데 안 따라와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온갖 뭐 거의 어쩌면 종 수준으로 막 일을 하는데도 나와서 뭘 신경도 당연한 안 거를 쓰고. 뭘 힘들어. 예.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이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쌓인 게 많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건 답도 없어요. 적당히 쌓였으면 이제 요 명절 때 좀 이렇게 애교를 좀 많이 떨면서 싹 풀어주는 방향으로 아니, 가야 돼요. 이런 거 나는- 어떨까? 예. 예. 예를 들어서 막 부인이 그러면 아유 나 쌓여서 이제 못 쌓아서 이혼해 그러면 봉투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이혼 서류 가져왔어. 네. 딱 내고 열어봤는데 상품권이 들어있는 거야. 좋죠. 반전. 좋죠. X의 문제. 요거 좀 두둑히 넣었어.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엑셀을 많이- 저는 이런 아이디어 줘야 돼요. 사실 금전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돈으로 쇼 보는구나. 아니요. 명절 가기 전에 가장 큰 효자가요. 착수금을 좀 줘야 돼요. 아내한테. 명절 가는 착수금을 좀 주면서 예. 거기 가서는 이제 잘 수행을 했다. 잘 수행했다 하면 성공 보수도 좀 줘야 되고. 근데 설거지 일에다가 그 가서 이제 마칠 때는 예. 남편하고 아내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요 집에도 평등해야 되고 그 집에 가서도 평등해야 되고. 아니 부인 집 갖고 더 해주면 돼요. 부인 집 가면 정말 불편해요. 거기서 자꾸 과일만 계속 주고 예. 장모님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에 제일 불편한 게 장모님과 쇼핑하고 이런 게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과일 안 먹을 수도 없어 이렇게 주면. 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남편이 좀 일을 좀 해주고 아내가 내가 먹는 모습 보면 또 아내들이 우리 먹는 게 힘들잖아요. 예. 명절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생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저는 헤어질 일은 없다 생각됩니다. 결국은 명절 때 가면 예. 가족 간의 싸움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이 형제 간에 만약에 이제 거의 똑같이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형은 좀 잘 살면 동생은 좀 못 살고 형은 좋은데 장가를 갔으면 동생은 장가를 못 가고 여동생도 있고 뭐 예. 이렇게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그 가서 엄마 아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핫토만 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다가 막 얘기가 나옵니다. 형은 그거 받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또 뭐 상속. 상속이나 증여. 증여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 그 자리에 가면 본인들끼리 형제 자매 남매는 괜찮은데 옆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며느리라 그러죠.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넣어요. 방에 들고 가서 쓱 들어오죠. 야 초나무 왜 저걸 다 받아갔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보 왜 저 형 저쪽에 다가가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형님은 집에 여기 명절 때도 잘 안 오시는데 왜 저걸 다 받아갔어요? 왜 내가 다 이래야 되고 저건 받긴 다 받냐? 뭐 집이 왜 저 등기가 저러 돼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 분쟁이 명절 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고 예. 결국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명절 이후에 가족 분쟁 소송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요. 다 안 만나면은 잘 안 터져요. 안 보면 안 아니 터져요. 그게 핵실험을 왜 명절 때 하냐고. 원래 그때 ICBM을 항상 쏘더라고요. 이혼도 그렇고. 근데 듣는 분들 이거 막상 당하는 분들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걸로 자극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게 보통 보면은 옛날에도 그렇고 장남 좀 많이 주고 예. 그다음에 좀 여자 형제들 좀 안 주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법적으로도요. 법적으로 나중에 유언해가지고 장남 다 가져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다 못 갔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분의 절반은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그러니까 나눠줄 때 예. 이런 법률 분쟁을 피할 수 있게 일단 나눠줘야 되고 되도록이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우리 애들 잘 살겠지. 예. 화해가면 잘 살겠지 하는데 잘 못해요. 돈 앞엔 장사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법정에 가서 형제끼리 붙는 거, 예. 부모 자식 간에 붙는 거, 이제 이런 게 참 보기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일반 이제 민사 사건들 딱 볼 때 이렇게 정말 감정 대립 심하고 이렇게 치열한 사건들 없어요. 맞아요. 판사가 당황할 정도. 저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사건도 많이 봤거든요. 엄마가 예.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이제 자식한테 주고 나 좀 잘 이제 해줘. 그런데 이 안 해준 장남이 거야. 안 해준 안 수준이 해준 거야. 아니라요.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오호.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 아들이 이겨요. 상속 반환 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양요네 씨? 상속하는 증여를 먼저 한 거죠. 증여, 이게 돌아가셔야 상속하는 거고 예. 돌아가시기 전에 주면 증여인데 요게 이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일단 아들 믿은 거지. 그 계약서 안 쓰면 아들한테 뭐 주는데 뭐 그러면 누가 계약서 써요? 이제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패소하는데 제가 그날 법정에 들게 보는데 판사님이 진짜 화가 났어요. 아들한테 거의 정말 막말을 유사할 정도의 수준을 하는데 예. 아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한 사람한테 몽창 줘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나눠주실 거면은 최대한 균등하게 나눠줘야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인들까지 이렇게 전 속닥속닥거리는 그래서 안 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한테 뭐하러 줍니까? 다 쓰고 가시지. 에이, 그리고 그리고 줄 만큼 돈을 안 벌면 돼요. 그럼. 막 쓰시는 게 좋고요. 명절 때마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유언을 조금 계속. 유언은 최근 유언이 유효하게 되거든요. 아 최근 매년 만날 네, 때마다. 매년 만날 때마다 뭐 추석 때마다 녹음도 떠놓고 녹음 뜹니다. 같이 오. 옆에서 증인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뭐 올해 보니까 특히 둘째 며느리 전화 빈도가 좀 줄었다. 2% 까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어떤 좀 현명하게 명절 때를 이렇게 너무 충성을 잔인한데 아니요, 이명이 아니요. 아니라 너무 잔인한데 충성을 좀 유도하는 예. 효도가 충성이고 돈이 또 이래 또이 꼴이 아, 좀 꼴이거든요. 윗나라 사회 같아요. 계속 충성을 유도하는 아니 근데 효도를 효심 유도하는. 경쟁을 좀 유도할 수 예. 있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자식들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미안하다는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노래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추석 특집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삼변시대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 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1부에서 이혼 얘기했는데요. 이혼 사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나 시댁에 안 가겠다. 시댁에 안 간다만 갖고는 안 돼요.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이혼 안 받아줍니다. 계속 안 간다. 계속 안 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상습이다. 이제 그게 이제 그걸로만 딱 끝날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이혼 안 가면 이제 그렇고 시댁 안 간다가 아니라 시댁 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과 한판 붙고 뭐 그런 게 이제 다 결합이 돼서 이제 이 정도면 도저히 이 부부가 살 수 없는 정도 상황이 되면 예. 그리고 남편이 보통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많잖아요. 예. 그 갈등의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예. 그럼 남편이 무능하면 그럴 때 보통 이제 남편이 이혼을 당하죠. 이런 경우는 부인이 아주 그 철저한 민주당 지지자야. 근데 시댁이 경상도인데 네. 자유한국당이야. 네. 나 가고 정치하기 싫어서 안 가. 네. 근데 남편도 또 민주당이야. 네. 이럴 때는. 그럼 남편도 안 가겠죠. 뭐 저희 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는 예를 거예요, 든 게 지금? 저희 집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이 틀린 것도 저희- 요즘은 싸움의 원인이 되잖아. 저희 친척 전원이 자유한국당 쪽입니다. 저 경상도 다른 정당도 일부 없어요? 정당도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대화 나눠보면. 요즘 주변가 손난대요. 그래서 저는 좀 요새 좀 넘어갔거든 저쪽으로. 예.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예. 약간 그 대화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제가 넘어가면 뭐 부창부수라고 우리 아내도 넘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아내는 잘 몰라요. 그냥 이게 맞다 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게 맞으니까. 아, 지금 부인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게 권위주의적인. 방송 나가는데. 되게 똑똑한데요. 예. 정치적 신념은 저를 좀 많이 따라와서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면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대화를 가급적 안 하면 되죠. 그 부분. 아, 가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의견들 존중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각자 생각이 정치적 다를 수 있으니까. 이유는 아주 이렇게 소수고 실질적으로 생활상의 이유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란 게 그냥 핑계내는 거야. 싫은 거야, 저는. 왜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다? 저는 안 하는데 그럼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판사라면 예. 저는 10개에서 9개에서 해줄 거예요, 판. 아니 둘이 살기 싫다는데 와가지고 판사가 니 살아라 하고 살아줍니까? 아니 순간적으로 열받아갖고 그런 경우도 근데 있어요. 순간적인 열받아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이가 이미 깨질 대로 깨진 사람들이 많고 전 두 번 갔다가 두 네. 번까지는 참고 세 번째 네. 갔고 했는데 두 번째 갈 때까지 후회스럽더라고요. 협의 이혼하는 그거까지 모르겠으나 소장 집어넣고 재판,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그 문제까지 가게 되면 극한으로. 이 간 거거든요. 실제로 네. 사실 저는 부드럽게 헤어졌어요. 그때 이혼했죠. 저는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다 다시 안 갔어요? 다시 안 갔죠. 다시 가봐야 돼요. 그건 그래 세상이 힘들어요. 아름다운 줄 그건 알아요. 힘들고 지금. 예.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으로 합의로 이제 자, 잘 백성문 해서 변호사는 다녀왔답니다. 공개 구원합니다.
이 방송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백성문 변호사는 다녀왔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변호사 월수입 많아요. 아, 예. 방송 많습니다. 자산이 좀 있어요. 자산이. 자산이 좀 제가 있고. 자세히 자, 알고 키, 있습니다. 예. 키 183. 아, 저 혼자 살래요, 그냥. 자, 좀 아니, 더 요즘 사는 거 제가 아는데요. 예.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왜 고춧가루 뿌려요? 아니, 지금 아니, 공개 저 화려하게 산다니까요. 공개 구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경기고 제가요. 고대 법대. 사실 부러워요. 야, 너 좋겠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도 와. 야, 너랑 나랑 같이 오면 얼마나 재밌겠냐? 너도 와, 임마. 아니, 근데 다시 우리 가세요. 집사람이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저 오빠가, 성문이 오빠 이럴 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명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혼을 봤을 때 우리가 유책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없는 사람한테 재판을 못 넣는 것처럼 지금 판례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유책주의. 예. 바람핀 사람이 이혼 소송하면 안 된다 이거죠? 멋진 그렇죠. 놈이 예. 뭐 하지 못한 게 우리 어. 법리인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법원은 안 그래요. 두 사람이 파탄이 났고 명절 중에 그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됐다 그러면 예. 가급적이면 이혼하는 걸로 많이 끌어줍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정에 제가 재판한 것 중에 이혼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으로 끝난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가정법원 가보면요, 요즘 지방 지원 같은데 단독들이 이제 어리거든요. 판사들이. 예. 그럼 어린 판사가 뭐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좀 일치한다. 이혼하고 사내 못 사내 하는 밑에 이제 당사자들은 나이가 지긋한 많고. 분들인데 30대 한 30, 한 대여섯 된 판사들이 와가지고 이혼하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좀 부적절하다는 거죠. 왜냐면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란 건 법정의 서면에 현출시키지 못하는 수많은 오랫동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걸 저는 그래서 요새는 법원에서 살아라. 서울 제가 가정법원은 판사면 저런 거 다 시켜줄 거예요. 가정법원은 이제 젊은 여성 판사들도 많고 있는데 조정위원들 역할이 큽니다. 조정위원들이 예. 상당히 나이가 어제도 많고 다녀왔는데 그 조정위원들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줘요. 정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혼이 중요한 거는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양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방송 듣고 명절 때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 하여튼 안 싸워야 되겠지만 뭐 좀 싸우고 참고하시면 계신 분들. 될 것 같습니다. 싸우면서 이거 듣기 힘들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칫 방송 듣는 분들이 오해해서 이거 뭐 이혼 조장 방송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를 미리 알아두면 그렇죠. 이런 싸움을 이게 지뢰밭이거든요. 막을 수 지뢰 있죠.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ICBM 발사하지 말라는 거죠, 예, 추석 때. 자 근데 경계가 뭐한 경우가 있어요. 효자 아들인데 네. 부인 입장에서는 네. 갔어요. 시댁을 갔는데 이거 마마보이 아니야? 효자와 마마보이의 경계가 이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효자고요. 예. 부인 입장에서는 마마보이예요. 이혼 변호는 혼자만 해보셨어요? 저 뭐 요즘에 좀 몇 개 합니다. 와. 근데 이게 자기가 해봤는데 무슨 남의 하는 것보다 제일 좋지. 뭐 경험보다 좋은 게 어딨다고 뭐. 책으로 아무리 공부해봐. 경험이 최고지. 서로를 할 걸, 미안합니다. 서로를 할 걸. 예. 제가 서로를 그래서 할 자꾸 걸. 미흡합니다.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 해보세요 그럼. 아유 아닙니다. 이혼을 할 아니 이미 때는요. 50%야 2대2. 그러니까 네. 우리 3분의 1이 하잖아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혼 법정에서는요. 법정에서는 효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마마보이냐를 보는 거죠. 맞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부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니까 남자가 효자인 거는 이 부모님하고 관계고 이 둘 사이에서 이 며느리니까 부인이 예. 소외당하고 어찌 보면 계속 어머니 편만 들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부인과의 하는 것도 하는 거를 문제인데 가정의 그 무게 중심을 엄마 쪽으로 더 갔다. 그렇죠. 우리는 효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이 둘이 사는 게 맞느냐 아니냐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마마보이 관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마마보이로 본다. 네, 법정.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이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며느리하고 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예. 뭔가 이 주먹질로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혼나고 뭐 하는데 한 번도 부인 편 안 들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키웠고 뭐 그러니까 예. 너가 엄마를 이해해야 된다면서 제대로 중재 역할을 못 해요. 계속 갈등만 키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인이 더 이상 못 살다 그러면은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잘못한 걸로 해서 이제 이혼이 되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말 당혹스러운 게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에요?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내가 죽어본다. 이러고. 꼴 땡겨. 내가 죽을 뻔다 그냥. 그건 뭐 상상도 하기 싫어요. 왜 둘이 같이 가요?
시어머니하고. 아니, 거기서는 네. 너 마누라 구한다 그러면 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같이 있을 때 얘기 물어보죠 당연히. 아니 근데 같이 있을 때 그게 나온 같이 있을 때 나올 그런 때가 질문을 되면 하면 빠작빠작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안 물어봐요. 그러면 같이 나온 건 예. 쫑 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럼 이미. 일종 난 거지. 그거 어떻게 물어봐요. 맞아 죽어본다. 자, 그런데 부인이 이제 갔다 왔어요, 시댁에. 네. 갔다 왔고 혹은 가기 전에 명절 시댁을 가야 된다니까 명절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아갖고 휙 머리가 휙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집에 시댁 안 간다. 그거 가출해버려. 아 이제 그러면 이런 일 있죠. 있죠. 가출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갔다 와서 가출하는 경우도 예, 있고. 갔다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갔다 와서 뭐 재판하려고 변호사 상담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가출을 해버리잖아요. 가출을 해버리면 그 전에 남편이 많이 잘못했어도 유책 사유가 거기 있다. 유책 사유가 가출한 부인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 웬만하면 집은 나가지 마세요. 예.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어도 내가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 예. 전부 다 가출, 폭행, 아. 외도. 이건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왜 우리 한때 외도를 해도 간통은 없어졌지만. 그럼요. 부정행위. 민사로. 그럼요. 오호.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뭐 별 얘기 다 나오다 뭐 잠자리를 거부해서 그랬네. 아. 나를 구박해서 그랬네. 뭐 어쩌고 아무런 100가지 핑계를 대도 한 외도하는 남자나 여자들 핑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다 핑계가 있지. 그러니까 외도, 폭행 그리고 가출. 이 세 예. 개는 뭐 온팡 한 방 뒤집어 쓰는 거죠. 뒤집어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피해낸다. 주체성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아무리 상대가 원인을 좀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형제들끼리 이제 부부 말고 형제들끼리 이미 돌아가셨어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상속을 다 받았어. 이 상속권 분쟁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많죠. 좀 전에 뭐 일부에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형제들끼리 잘 못 날아주면 사실은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분쟁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한쪽에 너무 많이 몰라주면 유류분이라고 못 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명절 때는 더 그런 걸 좀 챙겨야 됩니다. 또 특히 치매 같은 거 걸리잖아요.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면 부자 부모님은 서로 모시려 그러고요. 가난한 부모님은 서로 안 모시려 그럽니다.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언을 하면 유언대로 상속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법에 규정된 대로 형제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으면 그냥 n분의 1로 나눕니다. 원래. 근데 보면은 꼭 생전에 줬던 걸 이제 형제들이 잘 모르니까 형은 그거 저 받았잖아, 옛날에 건물 미리. 받았어? 그렇죠. 옛날에 땅 받았어? 이게 뭐야? 내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게 상속권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잘 나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막상 갔다. 보니까 저게 한쪽이 많이 그럼 갔고. 생전에 준 것까지 원래 다 포함해서 상속 재산을 나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상속 회복 청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 제한이 있어요. 너무 한참 지나서 알면 안 됩니다. 10년 제한이 있어요. 10년. 10년. 네. 10년 지나면 땡? 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최고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와서 부모님이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형한테 땅을 미리 준 걸 내가 몰랐다. 근데 그 땅이 지금 100배가 됐어. 그거 받아올 수 있나요? 그럼 못 받아요. 10년이 지나면. 네,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이런 고민하는 것도 행복한 고민이에요. 받을 게 있기 있다는 때문에. 그럼요. 아니 뭐 빚밖에 없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근데 빚은 넘어가요? 어떻게 되는 그걸 거예요? 한정승이라면 돼요. 한정승이라면 그러면 다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한정승인을 기세 하게 되면 대물림은 막아주려고 해요. 받은 재산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퉁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승을 하면 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진짜 그거는 행복한 거 나름대로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도 받을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산가들 분들이 이제 아주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정리를 합니다. 대부분 좀 부동산, 건물, 뭐 예금, 회사 주식까지 있으니까 예. 사전 정리를 해요. 생전 중요하다가 정리를 잘 하는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건물 하나 달랑 있으신 분들. 예. 이런 분 좀 어설프게 달랑이라니까 이상하네요. 건물 하나 예를 달랑이라고. 들어 뭐 2층짜리 변두리에 3층짜리 조그만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뭐 4, 5층짜리 건물도 되고 어쨌든 문제는 예. 건물 상속하게 되면 그게 다 공유가 되잖아요. 자식들끼리. 그렇죠. 건물 못 쪼개니까. 못 쪼개니까. 예. 근데 이제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이 건물을 팔아서 나누네, 마네, 형제들끼리 대립다 싸웁니다. 근데 그나마 이건 나아요. 제가 지금 뭐 하나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생전에 막 복잡하게 해놓으신 자산가 복잡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땅은
첫 번째, 첫째, 둘째한테 줬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셋째, 넷째한테 준 관계래요. 아유,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아. 아, 갈라졌어. 나름대로 분할을 했는데. 네, 나름대로 아버지는 땅과 이렇게 건물로 막 분할하면 최악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친님께서 자식들끼리 견제와 균형 3권 분립 걸려하신 건지, 내가 그 의뢰인한테 아니 근데 누님 뭐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 몰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당사자. 아, 건물도 공유, 땅도 공유. 가능하죠. 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땅, 셋째, 넷째는 얘를 건물. 아주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심플하게. 근데 이렇게 뭐 이 건물은 뭐또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김희수 재판 그 헌재 소장이 부결됐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 치고 예. 뭐 막 바꿔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그럼 해결 안 나요 이거는. 아, 정말 거기다가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예, 그 진짜 자식들끼리 다 팔아서 나누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합의가 자식들끼리 사이가 좋으면도 모르겠을까. 사이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자산 많으신 분들은 생전에 심플하게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깔끔하게. 놓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뭐 재산 이건 좀 있으신 변호사들하고 분들은-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 결론이 재산, 이겁니다. 네. 재산 좀 있으신 얘기하고 싶어서 분들은 결론은 오시라는 거죠. 상속 이후에 이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세 정확하게 내면서 증여하는 게 더 나아요. 정리하는 게 그렇죠. 낫죠. 증여세가 이제 배우자끼리는 10년간 6억이 공제가 되고요. 예. 자식한테는 5천이 공제가 되거든요. 야, 요 와중에 틈새를 파고들고 자기한테 오라는 뜻이야. 뭔가 신뢰성 있는 얘기 딱 던지면서 상속 문제 저한테 6억이에요. 하지. 예. 증여 이거 거만해졌어, 공제니까. 자세가. 그 금액 자체가 6억 안쪽이라면 미리 주는 게 낫죠. 네. 아,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상속세를 한 10억 정도로 봐요.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좀 많이 되는 걸로. 뭐좀 다릅니다. 예. 상황에 구간별로? 따라서 많이 예. 다른데 10억 미만이라면 내가 물려줄 재산이 상속세를 안 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뭐 굳이 미리 증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예.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그 구간에 맞게 증여할 예.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무슨 사건 가져오셨어요? 층간소음 하래요 저보고. 아, 아파트. 예. 아니 진짜- 이건 좀 있죠. 야, 아 이거 많아요. 예. 왜냐면 원래 층간소음이 좀 많잖아요. 예. 근데 많이 왔고 또 애들 그럼요. 와서 뛰잖아. 예, 명절 때 진짜 층간소음 문제 많아요. 살인 사건까지 가기도 하고. 야. 명절 때 지나면 꼭 항상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 사건 기사 꼭 뜹니다. 아니 온 자기 가족들끼리는 재산 문제도 없어. 이혼 문제도 없어.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 없어. 그런데 근데 이제 층간 아랫집이 문제가 문제야. 이게- 아랫집이 저는 문제야. 명절 때 층간소음은 일반적인 건 아니라 명절 때 큰 소음은 저는 아랫집이 과실에서 90% 이상으로 봐요. 왜냐면 평소에는 좀 달라요 얘기가. 평소에는 야 뒤에 노부부 둘이 사시는데 막 시끄럽고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 못 살잖아요 1년 동안. 못 사는데 예. 명절 때는 특수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와서 조금 뜁니다. 그때 그 2, 3일을 이해를 하지 못할까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명절 때는. 그래서 제가 아랫집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명절 때는 조금 좀 참아라. 좀 그게 맞지 않. 평소라면 얘기가 달라. 물론 그것도 아까 이혼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싸우는 게 야, 평소에 저 어르신 두 분들도 시달렸는데 지금 명절 때 되니까 추석 때 되니까 쿵쿵쿵쿵 왼쪽으로 갔다가 또 쿵쿵쿵쿵 오른쪽 가니까 예. 못 견디겠다 할 수도 있지만 명절 명절 때 한 가족들이 3일인데. 모여서 만난 한 2, 3일 또 짧게는 대여섯 시간이니 예. 그때는 조금 이해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요. 예. 제가 이사간 아파트가 몇 년 이상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일산 신도시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얇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살던 데는 쇄신이 좀 새로 만든 주상복합이어가지고 층간소음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희가 퉁퉁 뛰어다녀도요. 근데 이사를 오니까 우리 애가 아빠 돈 막 줘서 뛰잖아요. 한 달 있으니까 아랫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뛴다고. 몰랐어요.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저희 윗집에 또 남자 학생들이 있었는데 쿵쿵쿵 뛰어다녀요. 예. 그래서 저희도 항의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다 보고 서로 이게 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니고 아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경비 아저씨 통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윗집과 저희 집과 아랫집 사이에 일정한 선이 생기는 거죠. 경계선들을 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아줘야 참아줄 되고. 수 있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겨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사 와서 3달 동안 갈등은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예. 조정기가. 네. 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문서 이런 거 쓰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이 생기니까 그 이후로부터 지금 4, 5년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내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곤란한 게 예. 이게 보통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밑에 예민한 사람이 살아요. 네. 자, 우리는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 위에서 뛰는 게 밑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 네, 물려서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는
이런 경우 진짜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층간소음 기준이 사실 진짜 애매하잖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층간소음이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저기 인터넷 쳐보시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있어요. 층간소음 소음 이웃사이 센터. 센터. 이웃사이 네, 센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 말이 10자까지 하면 좀 외우긴 어려운데. 네, 제가 전화번호를 이웃사이. 까먹었어요. 한번 예. 찾아보시면 층간소음 하면 나올 네, 텐데. 나와요. 층간소음에 이웃사이 센터가 나오는데 거기는 와서 재줍니다. 층간소음. 아, 데시벨. 네, 그래서 어허. 순간 최고 소음도를 예.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5분에서 10분 사이 이제 지속되는 그 소음도를 측정을 해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층간소음 인정이 돼요. 아, 그러면 데시벨 조정까지 해줘요. 재는네. 네, 조정까지 해줘요. 어허.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가서 벨 누르고 싸우지 마시고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부. 이야. 산하기관. 아주. 이거 변호사들한테 오면은 저희도 맡을 수도 없는 게 저희도 할 방법이 없어요. 오.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데시벨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막 문 두들기고 예. 떠들지 말라고 뛰지 말라고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어요. 오. 범죄가 또 될 수가 있거든.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생활의 평온을 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백성원 변호사가 말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예. 하여튼 그런 좀 유화적인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범죄가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집처럼. 잘했네요 가이드라인. 근데 예. 저는 우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랫집도 되게 좋은 분을 제가 만난 거고 예. 윗집도 좋은 분을 만난 어허. 거니까 저희가 항의했을 때 거기서 반응도 알겠습니다 하고 예. 저희 집한테 아랫집에서 항의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잘 풀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 집도 아랫집도 윗집도 누구 하나 만약에 좀 모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 안 풀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씩 가지시면 잘 풀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빌라거든요. 단단한 빌라서 위에서 뛰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위에 애가 둘인가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한 2달에 한 번씩 시골에서 모은 거 먹을 걸 자꾸 가져와요. 우린 집에 낮이 아예 없는데 그 시끄러워도 또 우리도 애들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근데 계속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죠.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 왜요? 아니요. 느닷없이 훅 들어오는 깔때기는 뭐하는 깔때기야 이게. 아니 뭐 선물 같은 거 왜냐면 걱정되는 거예요. 예, 애들이 있으면 애들 있으니까. 밑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쓰는 방법은 예.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밑집으로 추정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 깍듯하라.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에 예. 여야라고 생각하고 협치. 협치죠. 완전 협치죠. 이건. 알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삼변시대 한가위 특집. 명절에 이런 사건 꼭 있다. 3부 순서. 층간소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예. 근데 이제 층간소음이 근데 이제 진짜 사건이 터지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진짜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3의 데시벨. 방법도 예.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감정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맞아요.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박준 변호사 얘기하셨던 좋은 것처럼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제일 좋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애들이 많아서 이사 올 때도 예. 많아서 그러는데요. 혹시 좀 약간 시끄러워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뭐 과일이라도 좀 예. 갖다 주고 하면 그럼 좀 부드럽게 갑니다. 과일 딱 29,000원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김영란법. 아니요. 김영란 김영란 선생님 아니에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근데 딱 갔더니 공무원이 어이 깜짝아 이거 몰라도 그게 아주 괜찮아요. 예.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가고 인사드려 갔는데 제가 교도소 할 때 교도관이었다든지. 자, 김지훈 변호, 박지훈 변호. 김지훈. 이 명절이 예. 되면 성묘도 가고 그러잖아요. 어디요? 성묘를 성묘. 가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성묘를 한 30년간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좀 이상한 게 내가 갈 때마다 아버지 산소가 정갈하게 이렇게 다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벌초하러 가면 벌초할 필요도 없고 이게 못자리가 상당히 명당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잘 모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30년간 이렇게 성묘를 합니다. 어느 날 성묘를 하러 갔는데 딱 부딪힌 거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묘소에서 성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고? 이래 되니까 너는 뭐고? 알고 보니까 두 집이 한 그 아니 오늘 산소에 또 대해서 추석인데 예. 그 성묘 온 사람이 이승엽일 수 있잖아요. 뭡니까? 이승엽입니다. 하여튼 그 두 가족이 부딪힌 겁니다. 30년 정도 됐을 때 이거는 우리 아버지 묘소다. 이야. 또 한쪽은 우리 아버지 묘소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기억하냐면
어떤 소나무에서 세 번째 뭐가 우리 아버지 거다. 뭐 어떤 좌측으로 몇 번째 이런 식으로 오, 기억하거든요. 야. 묘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예, 싫어합니다. 재판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강렬하게 왜 우리 아버지 건지 막 증인들 막 다 나와가지고 언제부터 했고 그때 우리가 뭐, 묻었다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대나무 기준으로 봐서 어디 가고 소나무 기준으로 어디 가고 소송이 붙었는데 판사가 결국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한숨을 쉬면서 DNA 감정을 좀 해보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묘를 파야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 두 집안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거야. 예, 조정이 들어갑니다. 판사가 이 파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근데 두 사람 입장에서 이제껏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고 모신 거잖아요. 예. 시간을 정하고 이제 하기로 조정을 본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쪽 집안 묘소가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쪽 집안 묘소가 야, 되고 그러면서도 찜찜하겠네. 조금 찜찜한데 혹시 한번 생각 재판은 올로와 나싱이거든요. 예. 모두 아니면 아니에요. 올로와 나싱. 올로와 나싱입니다. 올로와 나싱. 예. 아무것도 없어 올라와 예. 보니까. 기든가 아니든가인데 이게 만약에 찍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껏 30년간 모셨는데 예. 남의 제 귀신한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받기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예.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묘를 파헤쳐서 아버지 골이 조금 남아있던 그걸 또 DNA 감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정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정말 불효잖아요. 더 그러니까 극단은 뭔지 알아요? DNA 감식하려고 때 DNA가 없어.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그러면 다 정말 파는 엄청난 파는데. 불효가 되니까 그때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가 정말 어찌 보면 저는 그 솔로몬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시작 자체 소송 간다는 거는 상당히 뭐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났죠. 근데 끝날 때는 악수를 하면서 훈훈해졌습니다. 예. 가끔씩 마주치기도 해요. 예. 그 시간이 조금 중복될 때는 그리고 악수하고 딱 확인해봤더니 또 지지정당이 틀려. 그럼 또 싸우고.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두 잔씩 얻어먹으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훈하게 끝난. 야. 재판이 사실은 우리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아하. 지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훈훈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예.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명절 때 되면 제가 기억나는 사건인데 아주 잘 마무리된 사건 중에 하나가 결론은 사실 엉뚱한 결론이 났지만 잘 마무리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사건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의 산소에 묘를 썼다? 아니 남의 그 땅에. 묘자를 남의 땅에 묘자를 썼다? 네.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남의 땅에 묘를 쓰면은 그거는 묘를 이제 철거해야죠. 옮겨야 돼요. 예. 아예 남의 땅에 있으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한 2대 위쯤 할아버지가 본인 땅에다가 이제 뭐 이제 묘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 땅이 누구한테 팔리고 바뀌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시골 땅이면 잘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 땅이 아닌 곳 위에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맨날 싸우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토지 개발하려고 땅을 사는데 거기 묘 하나 딱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골프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관련돼서 이제 권리가 있는데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본인의 땅에다 짓고 그 이후에 무슨 이게 소유자가 변경이 됐거나 예. 그리고 아니면 남의 땅에 썼는데 한 20년 동안 그냥 그렇죠. 지나간 거. 취득시효죠.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땅 주인이. 땅 주인이 알아봐서 몰랐던 것도 많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주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하고 뭐하고 할 수 예.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정도 범위까지는 이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사용할 권리. 네, 그게 이제 분묘기지권인데. 너 땅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이상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 이제 요거 사용해라. 저도 이제 분묘기지권 소송은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분묘기지권을 지켜야 되는 쪽 입장도 좀 돼보고 예. 이 묘를 옮겨야 되는 입장도 해봤는데 그것도 결국은 감정 대립으로 가면 결국 안 돼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겼는데 불구하고 묘 빼고 이만큼을 파버려가지고 거기 무슨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래야 됐어요. 이쪽을 개발해버려가지고 묘 냅둘게. 그건 아니 승수에도 의미가 완전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붙었구나. 네, 그 저는 예. 그래도 이거 그렇다고 이제 이장하자고 제가 권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 근데 이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역시 결국 어떻게든 이 현재 땅 주인의 입장도 이해를 해줄 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런 사건 분묘기지권은 사실은 간섭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조선시대부터 사실 이래 있었잖아요. 예. 정말 전국에 수십만 기의 묘가 있어요. 그 묘들이
뭐 무연고 묘도 있을 수도 있고 연고가 있는 묘도 있을 수 있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골프장 같은 데 보면 어떨 골프장 좀 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가다 보면 묘가 있어요. 맞아요. 한 8월에 묘가 네. 있다. 가다가 하면 인사도 하고 그게 뭐 조상은 아니지만 그 묘가 그 골프장 묘가 아니고요. 예전에 거기 승낙을 받고 설치했던 묘고 팔렸던 거거든요. 분묘기지권이랑 권리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안 돼. 2000년 이후로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안 되게 돼 있는데 2000년 이전에 했던 것들은 그렇죠. 다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예, 묘.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이제는. 오. 아니 그게 근데 또 문제가 되니까. 내 땅에 다른 사람 묘가 있으면 이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몇 번 보내서 이전 안 하면 강제 이전할 수 있는 뭐 이런 안 법이 돼요. 있어요. 안 돼요. 그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거잖아요. 그 분묘기지권을 오.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까 골프장 8월에 분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프장도 그 추석 때 이럴 때는 성묘고 그래요. 성묘하고 그래요 진짜로. 실제로. 카트 타고 돌아서 성묘하고 가고 그래요. 예. 분묘기지권. 네. 자,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 분이 일단 그 성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들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냐고요? 예. 찾아가서 절하고 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공동묘지, 아 저희는 저기 저 공원묘지. 공원묘지. 네. 예. 공원묘지. 저희는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그 아버지 고향 쪽에 이제 선산이 하나 있어서 오. 그쪽에. 저 화장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지? 저희는 화장을 했는데 예. 그 유고를 이제 또 묘로 해가지고 좀 낙골묘 작게 이런데. 이렇게 예. 해놓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어릴 때 살던 뒷동산에 모셔드렸습니다. 화장하는 분들은 납골 땅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도 화장한 분들이 있는데 납골 땅 이제 예. 그 이제 뭐 추모원이라고 그렇죠. 이제 예. 예. 추모공원 같은데 추모공원. 하는 경우도 많죠. 요새는 화장이 한 80% 되거든요. 매장하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되고 수목장도 많아졌고. 수목장도 많고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매장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목장이 좋은 것 같아요. 수목장. 수목장 이제 그 나무를 좋은 걸 좀 비쌉니다. 되게 그래요? 올곧은 나무는 되게 비싸서 저희가 하려 하다가 비싸서 못했습니다. 비싸갖고. 예. 자, 그런데 이제 다 좋아. 뭐 가족 문제도 없고 뭐 문제도 없고 그러다가 자, 그렇게 소주 한 잔 먹고 한판 고스톱 돌려. 한판 돌려. 한판 돌려. 이제. 이 분쟁도 있나요? 분쟁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분쟁 뭐 엄격하면 분쟁인데 이제 자꾸 이제 친척들이 고소업 치는 거 뭐 도박으로 뭐 입건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냐 오락이냐 이 문제 항상 나오는 예. 거죠. 맨날 추석 때 되면 뉴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점당 100원은 도박일까요? 무죄일까요? 똑같은 리포트를 뭐 3년째 막 반복하고 그런 기사들 많죠. 예. 신문 기사 똑같습니다. 요번에도 있어요. 예. 또 매년 추석 때 매년 설에 1년에 2번씩 도박일까요? 나오는 아닐까요? 신문 기사 이런 거. 인터넷. 점당 꼭 점 100원이래요. 점 100원은 도박일까 무죄일까 이런 거. 예. 참고로 말씀드려 도박은 백성원 변호사 잘합니다. 왜 그래 말해요 갑자기? 잘 안다고. 잘 안다고. 잘 한다고? 고스톱 같은 건 옛날에 좀 잘 쳤으니까. 근데 오. 그 정확하게 말하면 점 100, 뭐점 2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능력,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뭐 노숙자분이 점 100을 쳤다. 그럼 예. 그분이 생활에 큰 지장을 받잖아요. 이럴 땐 도박이 됩니다. 되고.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이 점 1000을 친다고 그 이 안에서 오락 정도라면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아우 저는 이상해요. 그게 저- 왜 예. 이상하냐면 점백을 쳤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건 그러니까요. 도박이고. 저는 이 도박 같은 것들은 이렇게 법적 잣대로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비범죄야? 예, 비범죄야? 저는 도박 못 하거든요. 세상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운동이랑 도박이에요. 진짜 못해요. 그죠? 여기는 진짜, 돈 다 돌려주고 저는 15만 지랑 무능력자 못하는데 예. 뭐랄까 이 예를 들어 도박으로 해서 가산을 인형 뽑기 이런 것도 못해요?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건 아무것도 됩니다. 못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 그래서 경선에 떨어진 거예요? 예, 제가요 살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XX라는 욕을 들어본 적이 2번 있거든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기 차는 거 배울 때랑 대학교 들어가서 고수업 치는 거 배울 때 우리 아버지가 고수업 던지면 이 X 같은 X 딱 2번 들었습니다 평생. 예. 제가 카드 어쨌든. 집어던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아 그렇게 못 배워요? 아니 전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설명을 해도 잡기 머리가 없는 거지. 아예 없어요. 아예 안 제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면 도대체 안 뭐 돼요. 해보고 싶지도 않고 안 되는데. 그럼 정치 못하는데 고스톱 치고 좀 이뤄주기도 하고 이거 잘나요. 이뤄주는 걸 잘할 수가 아니, 있죠. 막 이뤄주는 해석을 해줘야 돼. 거라 해석을. 말고. 굳이 노력 안 해도 다 이뤄요. 그냥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돼. 해석을 해줘야 된다니까 판막 그렇지. 네, 어쨌든 뭐 아까 이제 봉도사 말씀하셨던 이제 소득 수준 따라서 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측면도 그러니까. 있고. 저도 그렇죠. 동의해요. 네. 소득 수준을 규정하는 거 옳지 않은 것 아 같아. 근데 이제 그걸 왜 그 기준으로 보냐면 예. 도박의 사회적 폐해라고 보는 게 도박에 빠지면
이제 생활을 자체를 못할 정도 수준으로 예. 모든 걸 올인하니까. 폐가망신하고. 네. 근데 이제 소득 수준으로 따라 나누는 게 이 정도 돈을 잃으면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걸 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예, 수준이 제일 큰 기준이 조문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예. 도박을 처벌하면서 예외로 일시오락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돼 있거든. 일시오락. 사람마다 달라 일시오락의 정도가. 봉도사님은 일시오락이 조금 크겠죠 아마도. 아닌가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고. 일시오락의 뜻을 못 아, 그러니까 규정을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 왜 그렇게 해놨는지. 일시오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들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 돈 규모를 네. 그래서- 형법 규정 그게 그래 돼 있기 때문에 판사도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재벌도 6명 모였고 일시오락이면 한 뭐 몇 억도 돼. 몇백억도 되겠죠. 몇 억도 돼. 네. 근데 우리들이 모였고 하게 되면은 한 뭐 몇만 원, 몇십만 500이면 원. 거의 간다 봐야죠. 500이면. 봉도사님 뭐 몇만 원 뭐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전 몇만 원도 아까워요. 아, 예. 그러면 그럼요. 왜- 일시오락이 딱 그 밑에죠. 왜- 몇천 원 정도죠. 예, 예, 사람을 예. 과대평가하세요. 네. 원래 예전부터 조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입법자들 저와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도박을 이게 그러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범죄라는 게 맞아? 예. 라는 해서 선으로서 이제 일시오락과 도박을 갈라놓은 건데 그만해야 돼요? 아니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도박을 원래 제일 많이 도박죄를 처벌하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그때 뭐 정의사회구현 이런 거 하면서 삼천교육대 만들면서 맞아요. 사회가 이게 일어나라고 도박을 해? 고스톱 치다 네. 우리 친구도 삼촌교육대 갔어요. 고스톱 치다가. 이것들 막 때려잡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80년대 중반쯤에 거기 이제 제동을 가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일시오락을 할 때 뭐 판던 뭐 이것저것 기준들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거기 무슨 얘기 하냐면 도박죄를 처벌하는 건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량을 저해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만 뭐 예. 어쩌고 저쩌고 뭐 국민의 건전한 여고 활동과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시오락은 처벌 안 한다는 건데 예. 근데 저는 백성원 변호사 약간 생각이 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특히 뭐 저는 뭐 보수 진영이 있는 사람에서 모르겠으나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두 가지 큰 기둥 자유와 책임.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누리게 하자. 예. 단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라라는 거죠. 예. 도박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선 변호사님 결론. 깜짝아. 어떻게 재밌고 사고 안 나게 칠 수 있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깨평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하고 대표 이래서 맞나, 뭐 가끔 명절 때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뭐 고스톱을 치건 아니면 뭐 카드를 치건 할 때 그 딴 돈을 다 모아서 그 집 와이프를 줍니다. 아무도 돈을 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성묘 가거나 혹은 고향 가거나 오다가다 접촉사고 졸다가 접촉사고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 교통사고도 제일 큰 문제고요. 더 큰 문제가 음주운전이에요. 이게 명절에 왜 음주운전 난데없이 음주운전이지 막 이러실 텐데 우리 음복이라는 표현 쓰죠. 음복. 맞아요. 예. 조금씩 먹고. 한두 잔. 이게 또 이게 조상은덕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었는데 요건 음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상황이 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니 예. 명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많이 걸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음복도 분명히 술이고 음복한 이후에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요. 예. 명절 때는 정말 운전할 때 정신 집중하시고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복도 술이다. 음복도 술이다. 예, 이거 명심하셔야 조심해. 됩니다. 한 잔만 마셔도 안 하셔야죠. 걸려. 예. 안 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갈 때 부부가 갈 때 나 소주 한 잔 해야 되니까 당신 운전하든지 그렇죠. 역할 분담 정확하게 그걸 확실하게 하고. 해야죠. 예. 둘 다 먹을 거면 차 놓고 오고. 뭐 지금도 운전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음복하고 또 예, 이게 드시는 음복 것도 절대 하시는 하시면 안 되고 예. 운전하시면 안 되고 사고 혹시 났다 그러면 딱 정찰해가지고 뭐 보험회사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혹시 또 도망가게 되면 예. 뺑소니로 뺑소니.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괜히 싸우지 말고. 싸워서도 부딪히고 안 됩니다. 난다. 아유, 예. 미안합니다 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복도 술이다. 음복도 술이다. 알겠습니다. 자, 명절 특집 네. 나와주신 삼변시대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한가위 예. 같아라.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직함이 많아요. 소설가, 교수, 사회운동가, 예술기획자, 역사에도 일가견이 있고 요즘 표현으로 크로스오버, 멀티
서혜성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가장 좋아하는 직업. 노는 겁니다. 그러지. 야, 그 철학의 깊이가 대단하신데요. 그 루소의 자기계발서 에밀 보면 예. 놀아라. 예. 공부하면서 에밀을 기억하시는. 그럼 우리 또 교육자 아니에요. 놀아라. 네. 공부할 땐 좋은 학생이 있지만 네. 놀 때는 좋은 학생이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해방된 자아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억압되지 않은 자아. 해방된 자. 네. 이제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살짝 어깨 너머로 배운 걸 다른 방송 가서 또 써먹고. 그러니까요. 추석에 추석에 어디 가죠? 절 뭐 방송에서 연락이 올 때는 예. 그 봉도사하고 좀 특이하게, 예. 독특하게 여행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추석에? 예. 뭐 이를테면 추석에 어디 가지? 예. 뭐 이런 거 소개해 보라고. 그 추석이 이 바쁜 시간에 저를 불러가지고. 여행의 재발견, 네. 추천 여행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 그러네요. 예. 여행의 재발견? 여행의 재발견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이번에 10여일 동안 주어지는 휴가가 단군 이래 가장 최장 휴가입니다. 예. 이렇게 긴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 주는 선물 때문에.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멋진 말이네. 예. 정치 권력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시간은 휴가입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까지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총리께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탁. 휴가를 좀 보내시면 좋겠어요. 휴가 하는 건 좋은데 꼭 예. 가면 어디 뭐 부대를 방문한다든지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를 가신다든지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놀이는 놀이답게 써라. 예, 그 얘기입니다. 예. 휴가를 쓰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예. 다 내려놓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맨날 일하는 거 보는 것이 예. 국민들로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분들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 보면요. 예. 그럼 밑에 직원은 어떻게 쉬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 우리 방송도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정치적 담론을 갖고 텐션이 가득 들어간 상태에서 하잖아요. 예. 듣던 사람 5분이면 돌립니다. 당연하죠. 부담스러운 예, 거예요. 예. 정치 예. 늘 부담스러운데 너희들도 부담스럽게 진지하게 얘기해. 좀 재밌게 할 수 없어? 예. 나 안 들을래. 예. 왜? 내 마음.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총리께서 예. 뭐 휴가가 되면 좋은 데를 가요. 휴가 가요. 좋은 데로. 갈 만한 데를 가요.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진짜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들도 국민들도 쉴 수 있게끔. 예. 진짜로. 그렇게 부하 직원들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동료 직원들. 동료 직원들, 동료 직원들. 맞아,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네, 싫어하게 되는. 고궁 우리가 보통 연휴 때문에 고궁 많이 가잖아요. 예, 사실 그런 것도 뭐 고궁도 좋은데 예. 사실 고궁은 권력기관이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 최초로 개방된 고궁은 어딜까요? 세계 최초로 개방된 고궁이요? 베르사유입니다. 베르사유. 사실 고궁 투어라는 것은 일본에는 고궁 투어가 없습니다. 오. 일본은 왕이 있잖아요. 예. 왕이 있으니까 당연히 고궁 투어가 있을 수가 없죠. 권력 기관이 해체됐으니까 거기 공건 권력을 민중에 의해서 해체된 예. 혁명에 의해서 근대 국가가 출현한 나라만이 고궁 투어를 합니다. 그럼 일본은 정치 권력의 차원에서 봐도 별로 발달된 나라가 아니네요.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나라죠. 주권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는 남한입니다.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1700만 촛불을 보여줘. 네,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예. 정확하게 한 5년마다 한 번씩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바꿨습니다. 5년마다예요. 예. 자그만치. 근데 이번엔 4년 6개월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일본은 위로부터 생긴 나라지 아래로부터 생긴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프랑스 베르사유가 그렇게 개방이 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 루이 집안들이 살았던 그 궁궐에 우리가 가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과거는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왕이 살았던 그렇죠. 궁을 가보는 거예요. 왕 문을 열어보잖아요. 예. 저기 뭐 그림이 그려져 있었네. 어. 뭐 저기 거울이 있었네. 니나 이러면서. 내나 이제는 평민. 그렇습니다. 바로 세습 신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고궁 투어입니다. 그러니까 고궁 예. 투어를 하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걸 같이 생각해 봤으면. 그런데 우리 고궁은 좀 문화가 다릅니다. 예. 우리 봉건 왕조는 우리 스스로 해체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추모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가령 덕수궁에 갔다. 예. 덕수궁 우리 고종 황제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덕궁에 짠한. 그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왕에 가실 때
그런 마음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고궁 설명회만 다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것을 봐야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걸 같이 보는 게 좋다. 제가 2010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예. 똑같은 게 뭐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권위주의 권력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나 청남대 안 가도 돼, 별장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 과거 박정희 정권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전두환 정권 그런 시절에 만들어졌던 권위주의 권력이 그 당시 국가와 국가 시설을 어떻게 사이화해서 사용했는가 그걸 민주적인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간 거죠. 한참 동안 많이 갔지 않습니까 많이 갔죠, 청남대. 청남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별장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이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예. 지나치게 대통령 휴가차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지역을 다 봉쇄하고 예. 좀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혹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개념적인 여행이니까 민주화 성지를 가볼 만한 곳?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가 되어가지고 정말 어디를 가봐야 되는가 예. 하면은 저는 어느 지역을 딱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 이 봉도사 방송을 듣고 있는 게 전국 8도 있지 전국 않습니까? 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공통 분모로 추천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식민지가 된 일이죠. 예. 식민지가 되고 거기에 맞섰던 일이죠. 예. 그게 항일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항일운동이요? 예, 예. 그러니까 식민지를 당해서 있었던 모욕의 현장도 가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맞섰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일제 치하가 법적으로 34년 11개월 보름 동안 일제 치하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전국 어디를 가든지 항일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을 한번 공통적으로 누구나 가볼 수 있다. 아. 기왕이 연휴 이렇게 긴데 항일 유적지 검색하면 다 뜨니까. 다 뜨죠. 전국에 뭐 수많은 데가 있죠.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추천하고 싶은 데가 20세기 두 번째 중요한 일 분단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 그렇죠. 결과물로 나온 게 분단인데 예. 분단 때문에 가능했던 게 군사 독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군단이 없었으면 한국인이 군사 독재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항해서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예. 적색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적색 공포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한 체제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빨간 뿔을 달고 있는 괴물들이 집어삼킬 수 있으므로 그들하고 전투할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전투할 준비가 예. 갖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 병영 체제로 나라를 만들어야 나라가 된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거기에 맞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 예, 예. 예. 근데 민주화 운동 유적지는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오호.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민주화 운동 유적지 하면 안 뜰까요? 그렇게 잘 안 뜨죠. 그리고 예. 부산 같으면 민주공원. 민주공원. 예, 거기 하면 뮤지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식구들하고 손잡고 한번 가보는 거죠. 부산의 민주공원, 광주의 5.18 묘지 뭐 설명할 거 강진 많고 뭐, 망월동 묘지. 뭐, 그러니까 대전은 어딜 갈까요 그러면? 대전에도 대전 앞에 여러 군데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춘천도 있고요. 예. 강릉도 있고 어허. 규모는 비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 않지만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오면 시청 앞, 뭐 그다음에 광화문. 네, 뭐 서울은 다 하라고 해도 관이 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특히 추천하고 예. 싶은 곳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예. 90일 가까이 네. 노숙을 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세월호 가족들이 있었던 바로 네, 네. 그것. 그것도 뭐 하고 거기 가실 것 같으면 그 이완용 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동사무소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한용 집 앞에 가서 침을 살짝 뱉으시고 그렇죠. 왔는데. 지금 어떤 다른 분이 사시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요? 네. 네. 오. 저기가 이완용 집이구나. 한번 아하. 찾아보셔서 같이 가보시고. 그러니까 돌 던지고 그러지 말고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에 가볼 수 있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소비적인 연휴를 보내시기보다 뭔가 우리를 찾는 것. 예. 우리를 찾는 걸 통해서 나를 찾는 거거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가 나를 찾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 삶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현장에 가봄으로써 그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돌이켜보고 또 사실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짜 역사에 대한 성묘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처럼 혹은 국무총리처럼
뭐 그 국립 현충원에 가서 절을 하고 뭐 분향을 하고 되게 일반인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추석 때 그렇게 돌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 주위에 예. 사실은 이 항일 유적지도 많고 예. 그다음에 이 그 분단의 역사 속에서 네네. 독재 정권과 싸웠던 민주화의 흔적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죠. 아 예. 그런 것을 기리면서 나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예. 그리고 또 하나 꼭 추천하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향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향교는 교육기관인데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봉건 시대 때 국립학교입니다. 국립학교. 예, 국립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교육의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국립이 담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땅도 국가에서 줬습니다. 향교를 운영하도록. 지금처럼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예. 땅을 다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 사학이 아니라 사학을 우리가 국립이었었네. 사학은 사원이라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향교. 예, 그러니까 그 향교에 이제 한번 가보시는 거.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세의 교육은 어떻게 했는가도 알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조선시대죠. 예. 그리고 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나? 나는 왜 도대체 몇 번의 시험을 보았고 내 자식은 도대체 지금 입시 과열 뭐 그런 분위기를 한번 같이 돌이켜 보는 왜 인간은 시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인재를 선발하려고 했는가? 그런 거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럼 저마다의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어허. 전국에 현재 남아 있는 게 23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234개. 예, 향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봄으로써 또 우리 전통도 생각하고 그 향교를 졸업해야만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향교를 안 다니면 과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검정고시 이런 제도는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향교를 건너뛰는? 예, 그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향교를 해야만 과거를 볼 수 있었고, 그 이제 초시라고 그러는데요. 초시 속과, 속과를 보고 난 사람만이 거기서 시험을 합격하면 뭐 생원이 진사한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만 성균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성균관 대학이 원래 뿌리가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균관에 갈 수 있었고, 그때 성균관 학생이 300여 명이었습니다. 예. 전국에서 300여 명을 뽑았다고요. 야. 그래서 향교 출신들 중에. 네네네. 그런데 그 300여 명이 성균관도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여 명이 그것도 재밌습니다. 100% 무료였습니다. 무상교육. 네, 그럼 조선시대는 이게 약간 좌파 정권이었었던 거예요? 친북이 종북. 근데 조선시대는 원래 종북이에요. 종치고 북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 나왔을 때 종북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시대 무상교육. 밥도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잠도 재워줬죠. 옷도 줬죠. 야, 이거 사회주의 국가네.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교육비를 돈 많이 받는 나라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우방들인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 중국은 요새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 나라 대부분들은 학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돈 내고 다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원래 교육은 돈 안 내고 다니는 게 그럼요. 학생이 무슨 돈을 벌어요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게 독일이어서 네. 교육비를 올릴 때 독일은 국가가 감시체제 들어가는데 그게 1년에 170만 원쯤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GDP 계산을 같이 해야 됩니다. GDP 같이 해서 그렇죠. 독일 우리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 이네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안 돼요. 이번에 4선에 성공한 메르켈한테 좀 죄송한데 쏘리 메르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왜 우리는 학비가 이렇게 비싸는가?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아니 조선시대보다는 지금 한국이 잘 살지 않습니까? 훨씬 잘 살죠. 100배 이상 잘 살죠. 내가 조선시대 먹을 게 없었고 지금 이 20세기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사는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웠던 조선시대에도 교육은 무상이다.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교육비 없었고 예. 밥도 공짜로 줬고 옷도 줬고 재워줬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필기구도 다 줬습니다. 필기구도 줬고. 예.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관료가 되면 그 돈 다시 돌려받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안 돌려받았죠. 그러니까 유럽의 등록금 후불제보다도 더 더한 거죠. 발전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을 한번 물려받는 그런 것도 같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꼭 제가 교육위 소속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언제 방송에서 향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야겠는데요. 교육위 소속이셨죠? 그럼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근데 또 이제 명절 되면 많이 가는 게 북촌이지 않습니까? 북촌. 예. 근데 북촌 의뢰권 많이 가는데요. 근데 혹시 유리창 달린 한옥인데 유리창 달린 대청과 함석 지붕 기억나십니까? 기와 끝에 함석이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
예, 예. 그게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금 한옥이 그렇게 생겼죠. 예. 그게 1920년대 한국인이 개발한 한옥입니다. 아. 북촌에 있는 저 모든 집이 한 사람이 기획한 겁니다. 한 사람이요? 예. 오. 사람들은 저걸 다 조선시대 때 지은 건 줄 알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는 조선시대 집이 열채도 되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저건 대부분 정세권이라고 하는 건양사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였던 정세권. 권이에요, 권. 권세권자. 예. 권세권자, 정세권. 정세권이라고 하는 정세균 의장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죠. 아무 관계 없나요? 이 경상도 분이시고 정세권 의장은 호남 분이시고 예, 그러니까. 거기 근데- 모진장. 예. 그래서 이 정세권이라고 하는 한 분의 오. 일제하고 맞서기 위해서 한옥을 지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북촌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3.1운동 100주년이 이제 2019년이면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부산항 어허. 그리고 뭐 한강 다리, 예. 압록강 철교, 예. 혹은 수풍댐 이런 게 다 일본 한 회사가 다 만든 겁니다. 단일한 회사가 만들었다고요. 간조라는 회사가. 간조.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국책 사업은 다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국 기업은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돈도 없었지만 예.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업화되었다라고 하는 예. 이 그 뉴라이트 주장도 예. 공업화되어 수치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공업화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공업화의 기술, 노하우 이런 게 남아 있었냐? 아니 이익도 우리한테 돌려준 게 없죠. 돌려준 게 없고 그 모든 것을 일본 기업이 했기 때문에 네.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민족 기업과는 전혀 무관한 거였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기업들은 말하자면 작은 규모의 사업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본인들이 원래 남촌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 남산 일대 그리고 남대문 일대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꿈이 북촌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 어허. 그러니까 북촌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때 정세권이라는 한 젊은 기업가가 나타납니다. 예. 18살 때 시골에서 면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소년급. 예, 진짜로 18살 때. 오. 근데 이 양반이 서울에 온 거예요. 내가 서울을 지켜야겠다. 어허. 경상도 분이신데 예.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북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전통의 한옥을 근대화시킵니다. 그리고는 한옥에 전기를 달고 수도를 달고 그리고 그래서 북촌에 가면 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양반 혼자 디자인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는 이게 조선시대 졌던 것을 예. 최근에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했나? 아니에요. 100년 전에 한 거예요. 이야. 한국의 한 건축 기획자.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서울 북쪽에 있는 집단 한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촌에 가도 있고 그리고 이 종로 일대에 있는 그런 집들 예. 대부분 다 이 양반이 지은 겁니다. 와. 근데 오늘 양반이 우리 방송 나가갖고 네. 가뜩이나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면 어떡하죠? 이거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예. 아니고 저는 북촌 한옥에는 민족혼이 들어있다. 민족혼이 그 들어있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옥을 지으니까 진출하지 않은 거예요. 남산에서 예. 터를 잡고 있었던 예. 일본인이 예. 문화적으로 밀고 예. 내려올 걸 예. 방어하는 마지노선으로서 북촌을 봉도산 예, 정말 북촌을 했고 그리고 북촌 광화문. 예. 광화문이 우리 그 선조들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예, 왕이 예. 살고 있던 곳이니까 여기는 내가 지키마. 그거를 말로 데모로 지킨 게 아니라 예. 집을 지어가지고 방어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옥 들어 살기 싫어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조선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한옥에 살면 자기들이 마치 맞아요. 그러니까 한옥을 지어가지고 수만 채 한옥을 지어가지고 예. 그것도 소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초가집에 살던 사람들이 한 20평 정도 요즘 사이즈로 한 2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작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살게끔 했던 거고 실제로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디자인 피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유사한 형태로 짓게 그렇죠. 되면 예. 그렇게 해서 한국의 오늘날까지 문화를 지킨 것이고 정세관. 네, 정세관. 그리고 이 양반이 사실은 그때 왜냐하면 후불제까지 예. 했어요. 오. 우리는 지금 선 돈을 내고 예. 집을 보지도 않고 돈을 내고 아파트 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양반 그렇잖아요. 반대로 했어요. 먼저 집을 주고 나중에 돈을 내라. 살아보고. 네. 그럴 정도로 이 양반이 예. 당시 조선 사람에 대한 그 양반의 생각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패가 망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예.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하셨고 어허. 그리고 한글학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글학회를 양반이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세종대왕 이후에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예. 세종대왕 이후에 물질적으로 가장 한글을 지키는데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정세곤이라는 정세곤 분이에요. 씨. 근데 그 돈을 북촌에서 번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오늘날 한글에는 정세곤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한글을 말할 수 없어요. 야, 그 후손들이 한번 이거 이 살아계세요. 방송 들어야 되는데. 후손들이 살아계십니다. 예. 근데 제 얘기는 그거보다도 북촌에 가게 되면 민족혼을 같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명절이 민족 행사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아, 이게 관광지로 재밌구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실질적으로 남산에서 밀군으로 와서 예, 우리 예. 조선의 정기를 예. 문화적 정기를 먹으려고 했던 것을 북촌에서 막았다. 막았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의 고향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유일하게 북촌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촌은 조선 민족의 얼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북촌에 여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관광객 즐기시도 하는데 예. 기왕에 가는 거 중국인들이 온다, 일본인들이 온다. 그럼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그냥 특히 일본인한테 예. 니네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적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옥을 지어가지고 문화적 얼을 지킨 것이다. 예, 문화적 전투를 벌인 거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 북촌의 재발견. 그렇습니다. 서혜성 교수님 예. 명절 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혜성 교수였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이혼을. 아, 예, 훌륭하십니다. 감옥도 직접 가보고. 네. 예, 3변시대 하려고. 직접 다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명절이 되면은 이혼을 많이 하는 게 명절 때문에 이혼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보면 예. 그동안 이렇게 쌓이잖아요. 본물이 터지는 거지. 쌓이다가 이제 딱 명절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 전까지는 참 또 부인 잘 도와주다가 이제 부모님 댁에 딱 가면 소파에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부치고 뭐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또 부엌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기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다가 그 동안에 있었던 거하고 결합이 되면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높은데 제 사건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원인 제공이 남자가 더 많은 거네요. 아니, 거의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세요. 화나서 더 이상 못 화나서 살겠다고 못 살겠다. 많이 오시는데 이제 이것도 유사한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이제 어떤 그 중년의 여성분이 친정아버지 생신이 추석 다음 날이에요. 친정 아버님 생신이.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좀 거기도 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추석 때 항상 이제 남편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우리 집도 가자. 근데 뭐 말이 되나 뭐 그래가지고 안 가고 이제 남편 집에만 맨날 갔던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한판 붙었습니다. 예. 남편하고. 그래서 정말 나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쑥 들어와서 중재를 해요. 아 그래 추석 때는 그냥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하고 그 뒤로 쭉 안 갑니다. 이 시아버지 얘기는 요번 추석에 오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요번 추석에 오지 말라는데 그럼 분명히 해이지.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디스 추석. 그러니까 디스 추석이라고 디스 추석 돈컴. 근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추석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붙었어요. 아하. 근데 끌려갔죠. 이제 결국 또 이제 시대 끌려가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그 밑에 그 동서는 저희 뭐 친정 간다고 안 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남편은 들어놓 있고 본인만 혼자 일을 하다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전혀 보듬어 줄 생각을 안 해. 예.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한 사건이 있었어요. 명절 때 추석 때 이게- 남자들이 일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뭐 좀 가면 일부러 일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싫어하거든요, 또. 그래요? 왜냐하면 대접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걸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치 보면서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어디서 물 갖다 달라 그럽니까? 근데 거기 가서 물 갖다 달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허세를 한번 허세 부려보는 부리면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아들 그래도 대접받는구나. 블러핑하고. 예, 그럼 나가자마자 그냥 말도 마십시오. 차 타자 말자. 기우는 거야, 기는 거야 그냥. 차 타자 말자. 그 아내들은 차를 그 의자 있잖아요. 예. 의자를 뒤로 딱 제끼고 예. 남편은 미안해. 아까 내가 그래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명절 가면. 그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해줘야 이혼 안 돼요, 하는데 이거. 예.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처럼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와서 어떻게든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까 힘들었지 이러면 또 좀 풀려.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아까 이 흥분을 그 주체하지 못하고 차 안에 딱 타면서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야 그냥. 네가 운전해 그러면 안 되죠. 부인이 아직도 여기가
시댁인 줄 알아? 그렇죠. 어따 남편한테 이러면 이제 이거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이게 깨지는 바로 걸로. 뒤로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제껴주고 오는 한심 거예요. 작 하면서 주물러 주면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빨리 갈까? 그리고 이제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이제 이게 사실 상당히 그 명절 때 시집하고 이게 친정 이거 어디 얼만큼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예. 공평하게 반반합니다. 점심 안 먹고 오는 방향으로. 점심 먹기 전에 도착하고 점심 먹기 전에 보내주는 예. 요런 어떤 법적으로 이거 좀 통과가 좀 돼야 되는데 요게 사실 제일 많이 싸웁니다. 김 변호사님은 네. 근데 저는 사실 명절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요? 아 원래 이혼한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아, 전 아니 본인이 이혼했냐 안 했냐 이걸 안 묻는 했어요 거. 저는. 안 했어요.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원래 이혼할 네, 사람이 싸우죠. 하는 게 아니고. 명절 되면 근데 많이 싸워요. 이게 문화가 틀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보든 안 보든 집안일을 하는 거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아, 설거지하고. 좋은 집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 때 가서도 같이 해요 일을. 아,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집안이고요. 아니 그리고 자기 그 본집에는 잠깐 갔다가 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먹고 못 살아요. 자기 본집에는 잠깐 갔다가 시댁 저 친정집 네, 그렇게 하면 제일 부인 좋죠.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있고. 요즘 그렇게도 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숙성 이론이에요. 숙성 이론. 그냥 이혼할 만큼 사이가 숙성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마이크하고 읽었어요. 좀 마이크 좀 아, 숙성 예. 좀 하세요. 저도 마이크 숙성. 예. 김태현 변호사님 아, 의견에 예. 동감하는 게 예. 실제로 이제 갈등이 증폭돼 있다가 이게 예. 스모킹 건이 되는 겁니다. 스모킹 결정적 참 좋아해. 스모킹 거. 결정적 맨날 스모킹 어떤 거죠. 왜냐면 영어 포인트. 경상도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데 스모킹 거는 발음 경상도로도 발음 쉬우니까. 쉬워요. 예. 대부분의 이혼하는 부분들 원래 그냥 사이가 안 좋. 그러니까 언제부터 뭐 때문에 안 좋아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맞아요. 이게 이제 숙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뭐가 하나 빵 터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여자도 그러고 남자들도 그러고 뭔가 이제 내가 이혼을 먼저 하자는 말일 거니까 부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고 해서 상대한테 뭐가 꺼리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상대방에서 스모킹 건이 그렇죠. 나와줘요. 맞아요. 정치랑 똑같이 딱 걸렸어 이거지. 이거 맞아요. 딱 걸렸어. 설거지 너 음. 니네 집 가서 설거지 시키고 우리 집 안 가? 너 딱 걸렸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사니? 아까 요거, 밥상 요거. 든데 나 허리 아프 죽겠는데 혼자 예. 드는 거 봤지? 예, 제 사례 중에 똑같은 게 이게 이쪽의 그 조카한테는 3만 원 주고 어허. 본인 쪽 조카한테는 2만 원을 준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크기가 좀 다르면. 그게 시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무시하나 우리 친척들. 보면 또 아내들이 우리 먹는 게 힘들잖아요. 예. 명절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생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저는 헤어질 일은 없다 생각됩니다. 결국은 명절 때 가면 예. 가족 간의 싸움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이 형제 간에 만약에 이제 거의 똑같이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형은 좀 잘 살면 동생은 좀 못 살고, 형은 좋은데 장가를 갔으면 동생은 장가를 못 가고, 여동생도 있고 뭐 예. 이렇게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그 가서 엄마 아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핫토만 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다가 막 얘기가 나옵니다. 형은 그거 받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또 뭐 상속. 상속이나 증여. 증여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 그 자리에 가면 본인들끼리 형제 자매 남매는 괜찮은데 옆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며느리라 그러죠.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넣어요. 방에 들고 가서 쓱 들어오죠. 야 초나무 왜 저걸 다 받아갔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보 왜 저 형 저쪽에 다가가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형님은 집에 여기 명절 때도 잘 안 오시는데 왜 저걸 다 받아갔어요? 왜 내가 다 이래야 되고 저건 밖엔 다 받냐? 뭐 집이 왜 저 등기가 저로 돼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 분쟁이 명절 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고 예. 결국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명절 이후에 가족 분쟁 소송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요. 다 안 만나면은 잘 안 터져요. 안 보면 안 아니, 터져요. 핵실험을 왜 명절 때 하냐고. 원래 그때 ICBM을 항상 쏘더라고요. 이혼도 그렇고. 근데 듣는 분들 이거 막상 당하는 분들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걸로 자극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게 보통 보면은 옛날에도 그렇고 장남 좀 많이 주고 예. 그다음에 좀 여자 형제들 좀 안 주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법적으로도요. 법적으로 나중에 유언해가지고 장남 다 가져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다 못 갔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분의 절반은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그러니까 나눠줄 때 예. 이런 법률 분쟁을 피할 수 있게 일단 나눠줘야 되고 되도록이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우리 애들 잘 살겠지. 예. 화해해 가면 잘 살겠지 하는데 잘 못해요. 돈 앞엔 장사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법정에 가서 형제끼리 붙는 거, 예. 부모 자식 간에 붙는 거, 이제 이런 게 참 보기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일반 이제 민사 사건들 딱 볼 때 이렇게 정말 감정 대립 심하고 이렇게 치열한 사건들 없어요. 맞아요. 판사가 당황할 정도. 저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사건도 많이 봤거든요. 엄마가 예.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이제 자식한테 주고 나 좀 잘 이제 해줘. 그런데 이 안 해준 장남이 거야. 안 해준 안 수준이 해준 아니라요.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오호.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 아들이 이겨요. 상속 그럼 반환 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양료 상소하는 내지? 증여를 먼저 한 거죠. 증여.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17년 한가위 연휴만 같아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주문을 외우고 다니는데요. 실은 이런 긴 연휴가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연휴 내내 가족들 삼시세끼 차려내느라 스트레스 게이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들. 자,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 취직 언제 하냐? 시집 안 갈 거야? 집은 언제 사냐? 애는 언제 날 거고? 이렇게 호구조사 당하고 계신 분들, 남들 다 놀러가는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으로 모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업되는 2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됩니다. 오늘 늦게 귀경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특집 삼별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정치쇼에 개근하신 분들 한가위라고 별 도리 없죠. 모이자. 그래서 모인 분들, 야, 백성문 고구려 대표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 변호사입니다. 예,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네. 한가위처럼 건강해 지내십시오. 수습이 안 되죠. 네. 던져놓고 할 말이 없어.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기 아니, 바랍니다. 뭐좀 폼나게 좀 네.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이게 그다음 생각이 안 나는 한가위만 같아라는데 한가위처럼 해버리니까 예.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어조사가 중요한 성대모사 거예요. 하세요. 성대모사나. 죄송합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예. 어조사가 왜 중요한지 모르죠. 몰랐습니다. 예. 어가 임금 어자 아니에요. 시작부터 분위기 안 좋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 저 정말 좋아요. 명절에 유난히 많아지는 사건. 명절 되면 진짜 쌈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이게 친척들 모인, 형제들 모인 그런 자리 싸움이 나니까 정말 이게 1년 내내 찝찝한 싸움들.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센 거는요. 예. 이제 진짜로 어허. 추석 지나고 다음 달이 이제 저 이혼 사건 많이 하면서 대목입니다. 진짜요? 진짜 대목이에요. 이혼 변호사들이? 아니, 왜냐하면 실제 통계로 추석 지나고 다음 달, 구정 지나고 다음 달에 이혼율이 9%에서 10% 정도 높습니다. 이야. 이거 싫어요. 예, 네, 진짜 이게 싫어하겠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아, 근데 통계까지 나온 거니까. 세 분들은 그거 안 해봤잖아요, 이혼. 저 아니요, 이혼 아니요.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 제일 쉬워. 본인이 실제 해봤어요? 이혼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갑자기. 이혼 뜬금없이.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요? 이혼 해봤어요? 제가 한 50상 시켜봤습니다. 예. 50장 시켜봤다. 전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는 김태현 변호사 말이 맞다는 게 쭉 갈등이 쌓여 있다가 한 보자, 한 걸리봐라 하는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 명절 후에 예.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가 좀 대목이에요. 진짜 평상시에는 세 총밖에 안 되는 게 예, 명절 때 스모킹건이 되는 거지. 엄청 큰 거죠. 예. 그래서 대목이 됩니다. 저희는 아니 변호사. 근데 ICBM. 우리 여기 박지훈 변호사는 부인한테 한이 있나 봐요. 막 이 말을 아니, 말을 씹어 저 그냥. 정말 사랑해요. 저 정말 사랑해요. 당황했어 지금 정말 당황하는데요. 아니, 무슨 정말 사랑해요. 더듬는 거 봤죠? CCTV 다시 돌려봐야 돼. 이번 명절 또 정말 제가 다 해요 지금도. 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가려고. 명절 때. 네. 그 핑계로. 열심히 예. 할 겁니다. 가서.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역발상으로 평상시에 쌓였어. 그런데 명절을 계기로 확 부인을 살려준다든지 네, 그렇죠. 확 남편의 길을 살려줘서 이 감정을 털어낼 수도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부장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와이프 편을 너무 들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가기 전부터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좀 그렇게 해줘 미안해 하고 나오면서 아까 박준 변호사가 했던 방법 옆에 의자 뒤로 이렇게 해놓고 운전하면서 주물러도 주고 거기서 계속 풀어주고 미안하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혼 안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가기 전에는 그냥 뭐 이거 가는데 안 따라와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온갖 뭐 거의 어쩌면 종 수준으로 막 일을 하는데도 나와서 뭘 당연한 신경 안 거는 뭘 쓰고. 힘들어. 예.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이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쌓인 게 많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건 답도 없어요. 적당히 쌓였으면 이제 요 명절 때 좀 이렇게 애교를 좀 많이 떨면서 싹 풀어주는 방향으로 아니, 가야 돼요. 이런 거 나는- 어떨까? 예. 예. 예를 들어서 막 부인이 그러면 아유 나 쌓여서 이제 못 쌓아서 이혼해 그러면 봉투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이혼 서류 가져왔어. 네. 딱 내고 열어봤는데 상품권이 들어있는 거야. 좋죠. 반전. 좋죠. 액수의 문제가 요거 아, 좀 두둑히 넣었어. 아 이거 좋습니다. 요거 엑셀을 많이- 저는 이런 아이디어 줘야 돼요. 사실 금전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돈으로 참 주고 보는구나. 아니요. 명절 가기 전에 가장 큰 효자가요. 자동. 착수금을 좀 줘야 돼요. 아내한테. 명절 가는 착수금을 좀 주면서 예. 거기 가서는 이제 잘 수행을 했다. 잘 수행했다 하면 성공 보수도 좀 줘야 되고. 근데 설거지 일에다 그 가서 이제 마칠 때는 예. 남편하고 아내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요 집에도 평등해야 되고 그 집에 가서도 평등해야 되고. 아니 부인 집 갖고 더 해주면 돼요. 부인 집 가면 정말 불편해요. 거기서 자꾸 과일만 계속 주고 예. 장모님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에 제일 불편한 게 장모님과 쇼핑하고 이런 게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과일 안 먹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주면. 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남편이 좀 일을 좀 해주고 아내가 내가 먹는 모습